끊어진 백두대 간 혈맥이 이어지는 그날이 올까? 자전거를 타고 한반도를 그리는 꿈을 꿔본다. 행운의 7일차 북한강은 감성이지. 서울 천호동에서 하룻밤 자고 또 출발을 합니다. 오늘 또 서울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참 밖을 보니까 땅이 좀 젖어 있네요. 밤에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땅이 젖어 있지만 지금 당장은 비가 오지 않네요. 명절 연휴의 아침이라 한산한 서울 도로다. 차가 없는 서울의 도로를 달리는 기분. 좀비 영화 같지만 그래도 서울이라서 새롭다. 차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도를 이용해야 된다. 천호동에서 아침을 맞이하다니 하하하 기분은 새롭습니다. 국토정주 중에 광나루 인증센터 옆에 보이는 터널로 빠지면 천호동 자전거 골목이 나온다. 어제 이곳으로 빠져서 근처 모텔에 들렀다. 피로를 풀어주는 숙소는 매우 중요한데 좀 시끄럽고 숙소도 청결하지 못해서 잠을 설쳤다. 여행을 하며 한 번씩 깨닫게 되는 건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답답했던 집이 가장 편하고 안락한 장소라는 것이다. 이제 일주일째 편안한 집이 조금씩 그리워진다. 일주일째 연속으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서 바람막이 됐습니다. 비온 아침 한강 자전거 길이다. 확실히 내가 사는 대구보다 쌀쌀하다. 충청도 쪽에서 국도 참 많이 타고 터널도 참 많이 넘었는데 이번에 도로를 타면서 많이 느꼈다. 자전거 길은 도로만큼 상태가 좋고 잘 나가진 않지만 역시 자전거 타기에는 최고의 길이다. 국토종주가 확장되어 자전거 길들이 도시마다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의 첫 번째 곡의 아이유 곡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평 방향으로 갈 때 만나는 아이유 곡이다. 3단 곡이라고 불리지만 경사도가 낮아서 올라갈 만하다. 아쉬운 것은 서울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벌써 서울을 벗어나고 있다. 그래도 서울까지 왔는데 한강을 더 보고 싶지만 조금은 아쉽다. 다시 오면 된다. 다시 가보고 싶은 좋은 곳들은 마음속에 저장해둔다. 계절마다 풍경이 다르고 페달을 돌리는 느낌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종주를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힘든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힘든, 매우 힘든 전국을 여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 번 봤던 풍경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처음 만나는 국토종주길도 아닌데 여러 번 왔음에도 희한하게 지루하기보다는 반갑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온몸으로 느껴서 그런가 보다. 그렇다. 자전거 여행은 온몸으로 즐기는 여행이다. 나는 이 길을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왔다. 내가 나이를 먹는 것처럼 길도 나이를 먹나 보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니 변했다.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는 길은 제법 평지가 많은데 오늘은 비가 와서 선선하고 조용하게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정님이 매번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선두를 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나도 가끔씩 선두를 선다. 그런데 왜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지 뒤에서 따라가냐면 초장거리 라이딩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를 따라오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야 몸이 안 아프기 때문이다. 무리해서 무리배라도 팍 아프면 그 길로 여정은 끝이다. 그래서 난 뒤에서 페이스를 맞춘다. 함께 가는 일은 레이스가 아니라 여행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자전거가 차보다 훨씬 빠르지. 저렇게 차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는 자전거가 때로는 좋은 교통수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전거길 옆에 샵이 있어서 장갑을 보러 들렀다. 맞나? 오 하면 되겠나?
오케이. 정림이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지만 지금은 이거밖에 없다. 지금 이만큼 끓이. 오. 팔당, 이번 여행 중에 가장 많은 라이더를 보는 곳이다. 전국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다. 활력이 넘치는 팔당에서 밥을 먹고 간다. 밥과 국수 뭐가 좋을까? 자전거 반 사람 반인 팔당을 구경하고 추어탕과 돈가스를 먹는다. 새콤하고 시원한 초계국수도 먹고 싶지만 국수는 빨리 배가 고파진다. 운치 있는 자전거길, 많은 사람들, 국토종주의 감성이 충만한 곳, 터널 구간이 많은 남한강 자전거길이다. 까마득히 먼 거리 1600km 여정이 이제 반 넘어왔고 둘이 힘든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지만 지금은 어느새 생애 최고의 라이딩이 되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걱정만 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잊혀져 버릴 수도 있다. 처음이라 준비가 서툴고 위급할 수도 있다. 당연히 실수도 하고 힘들어하고 후회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힘든 길들을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들을 넘어와서 좋은 길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힘들어도 페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다. 정말 하고 싶을 뿐이다. 그냥 이대로 쭉 직진하면 대구인 집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갈림길이다. 춘천 방향 북한강 자전거길로 간다. 와, 북한강 자전거길. 맞다. 인증했지. 좋았어. 한반도 종주 중에 만나는 북한강 자전거길. 팔당댐을 지나 밝은광장 인증센터에서 북한강 방향으로 대성리역까지 이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다. 개인적으로 섬진강 자전거길도 매우 좋아하는데 단연코 북한강 자전거길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 국토종주를 한다면 그냥 지나치기 아쉬울 정도로 꼭 가봐야 된다. 강원도를 가는 길에 북한강 자전거길을 만나서 매우 행복하다. 오늘은 한반도의 힐링 구간이다. 북한강 자전거길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노란 코스모스다. 48만 제곱미터의 광대한 공원, 자전거길과 어울리는 최고의 풍경이다. 만발한 꽃들을 보니 순간 피로가 싹 날아간다. 자전거 페달을 멈추게 하는 풍경이다. 사진은 참을 수 없지. 집과 가까이 있다면 자주 오고 싶은 아름다운 코스다. 북한강 구간은 천천히 달리며 기억 속에 오래도록 담아야겠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경치 있다. 와, 경치 좋다. Now the morning is the afternoon. We lay awake in bed. The laughs so loud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와.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from the top. We're gonna be.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좋은 시절은 끝인가. 하늘에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진다. 2개. 펠탑을 세워놨다. 카페. 와 엄청나네. 아이고 좋겠다 이런데 살마. 자전거길 옆으로 전원주택들이 있다. 운치 있고 참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다. 여기는 오르막도 많이 없고 태양열 발전기로 그늘도 만들어 놓았다. 자전거길에 태양열 발전을 이용한 그늘이라니. 우리 동네 매우 시급한 길이다. 이렇게라도 그늘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제 가평 경강교를 지나면 드디어 강원도다. 자전거를 타고 900km 이상을 달려 대구에서 강원도까지 왔다. 오. 와 멋있다 이 다리. 저 앞에 보이는 강원도 구간은 매우 힘들겠지만 자전거인의 성지 바로 강원도 아닌가. 최고의 풍경이 있는 코스. 상당히 설레인다. 자전거인에겐 특별한 강원도 춘천시다. 설레이는 강원도에 자전거 바퀴가 닿았다. 하늘에선 우리를 반기듯이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강원도의 여정. 거대한 무엇인가가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땅이 젖어 있다. 여기 도착하기 전에 소나기가 한번 퍼부었나 보다. 다행히 운 좋게 비 오는 시원한 길을 라이딩한다. 나무 데크가 운치도 있고 뭔가 느낌적으로 자전거 탈 때 감성이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지가 않다. 미끄럽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되면 부서진 곳도 있어서 아래를 잡으며 주위에서 지나가야 된다. 마음 같아선 옆에 있는 깔끔한 도로를 가고 싶지만 이번 여행은 위험한 국도를 너무 많이 타서 되도록이면 안전한 자전거 길을 많이 타고 싶다. 생각해보면 모든 자전거 라이딩의 근본은 역시 안전이 보장되는 라이딩이다. 강촌으로 가는 이 구간은 자전거 라이드가 많이 없고 한적해서 통행하기 좋다. 그래서 심심할 때쯤 양쪽으로 수풀이 가득하고 사람은 없지만 뭔가 웅장한 건물이 보인다. 이게 역이네 역. 와 역을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지나는 진짜. 엘리시안 강촌 백양리역. 약간은 아쉽다. 지대가 낮은 자전거 도로로 달리니 저기 밖으로 도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가끔씩 인스타에서 봤던 강촌에 도착했다. 이렇게 도심 구간에 나오면 본능적으로 먹는 것부터 찾게 된다. 백반집도 있다. 뭔가 동네에서는 잘 안 먹는 메뉴를 주문했다. 얼큰해 보이는 버섯찌개. 자전거를 타면 모든 음식이 맛있다는 말은 취소다. 이제 외식도 적응이 되는지 간이 덜 된 집밥이 그리워진다. 갑자기 먼 미래에 온 것 같다. 자원이 고갈된 세상에 자전거밖에 탈 게 없고 오로지 자전거만 타고 이동하는 것이다. 도로와 건물은 보이지 않고 자전거길만 쭉 나있는 이 자전거만 존재하는 느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북한강 자전거길은 매력적인 또 다른 세상이다. 북한강 자전거길 구간은 평지가 많다.
현재에 만족 못하는 인간 JYC는 오르막이 좁고 평지가 많아지면 약간 지루해한다. 평지를 가볍게 페달링으로 돌릴수록 피로가 점점 누적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쭉 뻗은 직진 구간만 나타나면 생각도 멍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그렇다. 편한 길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힘든 길은 정신적으로 힘듦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일까? 답은 적당한 평지와 적당한 오르막? 세상에 그런 길은 없다. 그냥 배를 채우며 생각을 둔하게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평화로웠던 자전거 길을 지나고 춘천 도심 구간을 가로질러 빵집을 찾아간다. 일부러 빵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니고 가는 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시원한 차 한잔 마시기로 했다. 주변에 있는 맛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찾아본다. 걸어다닐 때 불편한 자전거 클릭 슈즈를 신고 있지만 이것도 적응이 되는지 자연스럽다. 시원한 음료와 함께 사르르 녹는 빵을 먹으니 또 살 것 같다. 빵과 음료 한잔을 하며 잠시 쉬니 머리가 둔해진다. 멍하니 앞만 보고 가다가 길도 잃어본다. 절로 가야 되겠다. 후하천길. 오, 후하천. 이렇게 춘천을 벗어나고 있다. 차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갓길이 조금 넓어서 다행이다. 소리 난다. 왜 시커먼 높이 나오는데 아이고 당장이라도 팍 쏟아질까봐 겁나네. 저 뒤에는 맑은데 이 위에만 막 이렇게. 이 근처에 뭐 석탄 캐는 공장 있나? 이게 뭐 시커먼 연기가 뭐고 도대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아이고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 갑자기 바람도 세차게 분다. 이 무슨 오늘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빨리 숙소를 찾아야겠다. 일기예보를 보니 금방 그칠 비가 아니다. 내일은 오르막도 많이 타야 되는데 오늘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숙소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거 세차게 떨어지는 비를 보니 매우 좋은 선택을 한 7일차. 많이 가진 못했지만 큰 비를 맞지 않아 행운 같은 날이다. 주변에 있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맛있게 보급을 했다. 내일은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미쳤네 미쳤어. 왜 이렇게 우리를 못 가게 만들어 자꾸. 아까 그 바세린도 챙겼나? 바세린도 챙겼나? 가자. 서울 천호동 숙소에서 엉덩이 패드크림을 분실하고 편의점에서 바세린을 샀다. 엉덩이가 아프고 피부가 쓸린다. 걱정이다. 장거리에는 엉덩이에 땀이 차면 좋지 않은데 패드크림을 놓고 온 것이 너무 후회된다. 오, 많이 쌀쌀하다 그자. 오늘은 좀 아침에 어제보다 더 춥다. 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어깨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걱정거리가 오히려 늘고 있다.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참 상쾌하네요. 저 앞에 CU 있다. 와, 민트 초코. 와, 금방 먹게. 아이고 따스네. 헬스를 쉬니까 따스네. 이제 배후령 오르막 구간 시작이다. 어제 빨리 쉬는 작전은 상당히 좋았다.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자꾸 내려서 일정에 지장을 주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페이스가 가장 좋은 것 같다. 너무 많이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비가 자꾸 퍼부어주니 쉴 수 있는 핑계를 계속해서 만든다. 비는 참 얄밉고 매번 번거롭게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아침에 올라가는 배우름은 힘들지만 공기도 상쾌하고 아름답습니다. 어필은 속도가 안 나지만 보챌 필요가 없죠. Keep going. 계속 가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목표가 말이죠. 정리면 가면 갈수록 컨디션이 회복되고 재화 씨는 오르막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생각해보니 어제가 좋았다. 평지를 달릴 때가 좋았다. 간만에 긴 오르막을 오르니 호흡이 안 된다. 숨도 막히고 힘들어 죽겠다. 멋진 풍경 덕분에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오르막이다. 매번 항상 언제나 힘들다. 경사도가 6% 정도로 완만해지니 이제야 눈에 뭐가 들어온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물안개가 껴서 신비한 느낌이 든다. 차가 없어서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싸늘한 이 느낌. 혼자였으면 살짝 무서울 것 같기도 하다. 춘천시와 화천군의 경계 배후령이다. 이제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는 화천군입니다. 이제 배후령 내리막을 내려가겠습니다. 와, 다운힐입니다. 바람막이가 아니고 조끼를 착용하고 출발. 어피로 올라갈 때와 다르게 내려갈 때는 손 시려울 정도로 온도차가 크다. 조심조심. 강원도의 오르막은 까다롭다. 배도 금세 고파지고 내리막은 한겨울이다. 갑자기 잊고 있었던 불길한 예감이 떠오른다. 경치가 좋은 곳은 자전거 타기 매우 힘든 곳이다. 배후령을 넘어오니까 때마침 기사식당이 있어서 두루치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바세린 로션을 틈틈이 발라주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이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어오르고 아파서 틈틈이 발라주려고 합니다. 와, 오늘 아침 내리막은 상당히 춥네요. 손이 좀 얼고 손이 막 시렵고 발도 조금 시렵습니다. 아침부터 배후령 두루치기에 든든하게 한 끼 먹는다. 자전거를 타면 역시 밥과 고기 반찬이 최고다. 든든하게 잘 먹었지만 먹는 동안 잠시 잊고 있었다. 저 앞에 있는 배치고개, 하우고개, 부기고개, 북산고개 적당히 좀 먹을걸. 몸이 무거우니 순간 후회가 밀려온다. 평지 탈 때는 몸이 좀 무거워도 괜찮은데 줄줄이 산 넘어 산이라니. 어제는 오늘 산악구간 오고 싶어서 매우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숨차고 매우 힘들 것 같다. 이 길이는 좀 짧은데 경사가 억수 세네. 그래, 쉰다는 얘기는 언제나 환영이다. 오르막은 바람이 불지 않아 갑갑하고 태양빛이 매우 뜨겁다. 1km도 아니네. 800m. 아까는 분명 초겨울이었는데 여기는 초여름이다. 끌가 구간입니다. 밥 먹고 나서 고가게 어필이라니 더 할 것 같네요. 오봉산길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휴. 내리막은 가만히 있어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속도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처음 가본 길이라면 무조건 정신 차려야 된다. 내리막은 오르막보다 쉬워 보이지만 매우 위험하다. 자, 오봉산 고개를 넘었으니까 이제는 하우 고개. 힘들다, 이 구간이. 아이고. 또 끌바다. 이번엔 이끼가 해서 땅도 미끄럽다. 경사도 매우 가파른데 통과하기 힘들다. 어이쿠, 오르막에서 정림의 자전거가 슬립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다행히 정림은 다치지 않았는데
행어 방향으로 넘어져서 뒷기어가 마르듯이 않는다. 이렇게 스프라켓이 방향으로 넘어지면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해 행어가 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기어가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초장거리를 갈 때면 행어도 미리 하나쯤 챙겨 놓는 게 좋다. 손도 기름때가 끼면 씻을 데도 없으니 비닐 장갑을 챙겨주는 것도 좋다. 이 부분을 살짝만 당겨. 바깥으로. 조금만 더 당겨. 됐다. 직접 정비가 가능한 간단한 정비 기술들은 평소에 미리 공부해 놓으면 위급한 상황에 멋지게 필살기처럼 써먹을 수 있다. 막상 교체하려니 헷갈리긴 하지만 당황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괜찮나 바뀌는 거? 오, 지금 다 올라갔네. 오케이. 수리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 주차할 때도 잘 해놔야 된다. 저게 별거 아닌데 힘 조금만 줘도 휘푼다. 행어를 바꾼다고 조금 늦어졌지만 덕분에 쉴 수 있어서 오르막이 약간 편해졌다. 아니 이건 럭키비키잖아. 생각해보니 나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오곡의 정상도 정복했습니다. 여기도 경사가 상당히 세서 엄청 힘든 오르막이네요. 바로 살살 내려갈까? 고개 위에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아씨. 힘들게 올라왔는데 딱히 기념할 만한 사진 포인트도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곳도 없으니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곳은 사막 같다. 목도 빨리 마르고 물통에 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고개를 넘자마자 펑크도 났습니다. 이야. 우와, 여기까지 가지고 온 보람이 있는 펌프 드디어 쓰는군요. 와. 휘. 펑크는 장거리 라이딩에서 흔한 일이죠. 1000km 정도 탔는데 오히려 한 번밖에 안 난 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튜브를 교체하기 전에 타이어에 가시가 박혔는지 확인한다. 요 녀석이었구나. 펑크 패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자전거를 모델 삼아 연습해보는 게 효과적이다. 누구나 펑크는 언제든 날 수 있다. 복불복이다. 무람마을 다올 쉼터. 펑크를 떼고 다시 출발합니다. 가볼까 다시. 내가 장거리에서 준비하는 정비용품은 타이어, 튜브, 공구툴, 펌프, 행어, 체인 링커, 비닐장갑, 체인오일, 동전 배터리, 클릿 등이다. 도심 구간이 있더라도 자신의 자전거에 맞는 용품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 미리 휴대할 수 있는 정비용품들은 무거워도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편하다. 나도 예전엔 정비용품 없이 다닌 적도 있다. 라이딩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복귀도 상당히 고생을 해서 이제는 조금씩 공부를 하고 예비용품들은 가지고 다닌다. 그렇다. 자전거는 알면 할수록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다. 이놈의 동네는 고각 어필이 왜 이리 많노? 내리막 내려오자마자 바로 또 어필이고, 내리막 짧고 막 오르막 대회 열면 좋겠네. 오르막이 참 많구만. 하소연하니 목이 너무 마르고 물통에 물도 없다. 어떡하지? 아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금 올라오기 전 옆에 있는 집에 들린다. 차가 있으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돗물이라도 염치 없이 한 방울 얻어 마셔야겠다. 눈에 뵈는 게 없다. 물이 필요하다. 저기 사장님 계십니까? 아이고 저 죄송한데 물 한 통만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어필이 많고 보급할 데가 없어서 좀 염치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물 얻어 왔다. 물 한 모금 묻고. 오, 시원하게. 아이고.
다음부터 물통 2개씩 가지고 다녀야겠다. 부기고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위기를 극복해가며 나아가고 있다. 고장난 부품도 바꾸고 튜브도 교체하고 생명수도 없고 방탈출을 하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는 단합이 되고 지루할 틈이 없다. 조금 내려왔는데 또 고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산 고개 올라가겠습니다. 죽음의 어필 구간이군요. 점점 입에서 단내가 난다. 까꿍. 자전거는 참 그렇다. 힘들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정님을 도와주고 싶지만 함께 페달을 돌리는 것 말고는 해줄 게 없다. 심지어 온몸으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 때론 옆도 보고 쉬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힘듦을 함께 이겨내고 있다. 도와줄 수 없는 게 잔인하지만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힘듦을 이기고 함께 여행하는 것, 이것만큼 낭만적인 일이 있을까? 힘들지만 우리는 참 잘하고 있다. 북산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양구까지는 이 정도 큰 오르막은 없을 거야. 근데 양구 지나면 또 어차피 또 있다. 양구 지나서 나오는 건 뭐냐면 광치령 지나면은 나올 것 같은데 동네가. 일단은 양구 쪽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가자. 와, 죽음의 첫 번째 어필 구간을 정복했습니다. 와, 정말 힘든 구간이네요. 자전거를 타고 한국의 경치 좋은 구간을 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젊음, 시간, 생명, 근육, 그리고 페달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가자. 우와, 산이 진짜. 팔 8일 만에 드디어 거리 숫자가 4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미쳤다. 미쳤어. 강원도 춘천시 양구, 인제에 걸쳐있는 한국 최대 인공호수 소양호다. 1973년 동양 최대 사륙댐인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겼다. 아이고, 어필이 끝난 줄 알았더만. 그래도 낙타등이 인공으로 만들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마어마한 풍경, 이건 완전 내륙의 바다다. 소양호는 참 경치가 좋네. 소양호는 낙타등이라 힘들긴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꼭 한번 돌아봐야 할 길이다. 웅장한 호수와 맑은 공기, 차량 통행도 한산하고 힘듦을 잊게 해주는 풍경이 계속 이어진다. 양구에 도착했다. 오아시스다. 저 앞에 식당이 보인다. 와, 삼형산 쉼터. 와. 음료수 하고. 우리는 감자전과 라이더의 소울푸드인 라면을 먹었다. 금세 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미리 구간을 찾아 풍경을 보면 감흥이 떨어질까봐 무작정 코스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막상 소양강 구간을 마주하니 소름이 끼친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고 웅장하고 굉장하다. 소양강은 우리에게 1000km를 넘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았다. 역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어느새 누적 고도도 10,000m를 넘었다. 힘들어도 시간이 빨리 가는 순간이 온다.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생각하며 또 힘든 길을 이겨내면 좋은 길이 나올 거란 믿음을 확신하며 기분 좋은 소양호 구간을 달린다. 오늘은 양구에서 쉬기로 했다. 양구는 백자도 유명하다. 시장도 곁에 있어 가볍게 구경도 하고 힘듦을 잊으려 강력한 고기 보급도 한다. 이제 1000km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남은 구간을 넘기 위해서 오르막 구간이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가지고 온 짐들을 좀 택배로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보내려고 짐들을 쌌습니다. 여분의 옷들과 지금 필요한 장비만 빼고는 모두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약간이라도 더 가볍게 오르막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택배로 짐을 조금 들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 잘 먹고 있어서 살이 빠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